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일 갭상승 예상 종목이랑 뉴스 대응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요즘 뉴스 매매에서 뒤지게 당하시는 분들 많죠. 뉴스 매매 대응법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요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뉴스 대응법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오늘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들 갭상승 예상 종목이에요. 지금 이 중에서 몇 종목이 제가 사까마까 했던 종목인데, 일단 금강철강이랑 수산중공업, 요 한국 BAC 얘는 샀다가 팔았어요. 그쵸? 앞타바이오 이거 샀다가 팔았죠. 와, 오늘 진짜 아까운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올라왔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철강. 금강철강이 오늘 장중에 갑자기 튀었어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도 장 후반에도 좀씩 올라오는 게 보였죠. 0.4% 올라서 마감이 되는데, 얘는 지금 제가 그래서 얘 철강주 때문에 오르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설마 윤석열? 그랬더니 윤석열이 맞았습니다.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금강철강 같은 경우도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앞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금강철강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상한가도 갔었어요. 지금 얘도 뭐 4,000원대부터 많이 올랐는데, 윤석열 관련한 테마들이 오늘 두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죠. 애니능률이랑 그 다음에 KPTU 상한가에 들어갔고, 아이크래프트랑 웅진 싱크빅이 이제 상근처까지 왔는데, 윤석열 관련한 종목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친구들이 이제 책을 하나 또 낸다고 그래요. 윤석열 관련한 친구들이 책을 하나 쓴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3개월 안에, 예, 대권 후보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한 종목은 언제나 지켜보시고, 올라온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들어가셔서 손절 잡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엑세스바이오. 자, 엑세스바이오, 코로나가 이제 지금 엑세스바이오는 완전히 죽은 종목이죠. 내일 한번 잘 지켜보시겠어요? 지금 코로나 전세계 제약사의 홈 진단키트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홈 진단키트가 지금 만들어진 회사가 몇 개 있죠? 그죠? 예, 홈 진단키트라는 건 말 그대로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엑세스바이오는 뭐 거의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일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홈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올라오면 우리들 제약도 같이 한번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모회사죠? 예, 우리들 제약도 엄청나게 빠졌네요. 우리들 제약도 진짜 계속 빠지네요. 자, 우리들 제약도 지금 보면 8,900원까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시간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은 둘 다 상한가예요. 지금 우리들 제약은 보시는 것처럼 3.2% 상승을 했고, 엑세스바이오는 지금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 자,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금강철강은 상한가죠. 금강철강은 상한가인데, 거래량이 뭐 만만치 않게 떴어요.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올라왔네. 그죠? 중간에 갑자기 이슈가 들어와서 돌았나, 뭐 확 올라와가지고 금강철강이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 한 12~13%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수산중공업은 제가 어저께부터 살살살 움직임 나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산중공업 좀 수사한 것 같다. 예, 오늘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죠. 자, 정세균 총리가 조만간 사퇴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정세균 관련한 걸로 해가지고 제가 어딨죠? 없네.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세균 총리 사퇴한다는 얘기가 제가 뉴스만 그냥 받았나봐요. 여기 있네. 정 총리 사퇴한다는 거. 이게 언제 드린 거냐면요, 수요일날 드린 거네요. 그쵸? 자, 4.27 재보선 직후 정 총리 사퇴 유력. 자, 후보
물색한다. 4월 7일이면, 4월 7일인다. 얘가 지금, 요 뉴스가 수요일 날, 어제 나온 뉴스거든요. 어제 나온 뉴스니까, 어제부터 좀씩 매수를 했다 그러면 아마 수익이었을 거예요. 그쵸? 6% 정도 상승을 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산중공업은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봐야 될 게 K탑 리츠. 자, K탑 리츠 있죠. 예, K탑 리츠도 정세균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이재명 플러스 정세균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도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정세균 관련한 종목이 혹시나 세게 움직임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수산중공업부터 먼저 보고요. 네, 수산중공업 보고 그 다음에 K탑 리츠. 그리고 이거 말고 몇 종목이 더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내일 움직임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는 완전히 죽었는데 지금 6% 정도 올라왔거든요. 한국테크놀로지 ESG 경영위원회 신설 경영위 위원장 사회이사 문강호 변호사 서민으로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다. 요거는 이제 새로운 윤석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테크놀로지도 윤석열 관련한 종목입니다. 이미 다 제가 다 가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그 사회이사 문강배 변호사 선임으로 해서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 움직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이슨 캐피탈. 메이슨 캐피탈은 동전주고 관리 종목이라서 제가 잘 매매는 안 하는데 요거 뉴스가 하나 있나 봐요. 뉴스가 특별하게 없어요. 특별한 뉴스 없고 지금 요즘 캐피탈 관련한 종목,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죠. 벤처 캐피탈 VC라고 얘기하는데 VC들이 전부 다 날리니까 얘도 같이 움직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4%, 4.9% 올랐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 BNC. 자, 한국 BNC는 장중에 제가 매매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올라오는 거 보고 매매를 했다가 또 팔은 종목인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매수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으로 4% 정도 상승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죠. 보톡스 관련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뭐 특별히 전일 대비 7% 이상 올라왔다는 것 뿐이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는 장중에 제가 이거 드린 뉴스예요. 앞타바이오랑 앞타바이오랑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앞타바이오랑 또 뭐였죠? 앞타사이언스인가? 오늘 아까 무슨 제약 쪽 해가지고 이슈가 돌았었는데 잠깐만요. 삼진제약. 요거네요. 자, 요 뉴스죠, 요 뉴스.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요 뉴스입니다. 자, 10시 50분에 자, FDA 삼진제약 앞타바이오가 지금 희귀약 지정했다는 요 뉴스 드렸던 건 10시 50분이에요. 10시 50분이면 앞타바이오가 10시 50분이면 어디 한번 볼까요? 10시 50분이면 요때인가요? 10시 40분, 10시 50분 여기네, 여기.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거 나온 다음에 그냥 죽어버렸죠. 그죠? 마지막에 올라오긴 했지만 뭐 살짝 죽어버렸는데 삼진제약도 살짝 움직임 나오다 말았죠. 삼진제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꿀럭꿀럭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오다가 말았는 요런 모습인데 삼진제약도 이슈 받을만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6% 올랐나요? 예,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 삼진제약은 시간으로 2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3.58% 올랐습니다. 그래서 FDA의 앞타바이오 그 다음에 삼진제약 그죠? 삼진제약이 혈액암 치료제 희귀약품 지정 승인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앞타바이오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진제약이랑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타바이오는 뭐 나름대로 잘 움직임이 있어요. 그쵸? 잘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뭐 크게 움직이질 않아서 근데 내일도 68,000원이면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움직임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쵸?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NL. 아까 TNL도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올랐다고요. 이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면 3종 세트에 안 걸려요. 얌전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3종 세트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TNL은 올라오는지도 몰랐는데 17%나 올라왔네요. 자, 해외 매출 확대해가지고, 뭐, 성장성을 확보한다는데, 앞으로 더 잘 나간다, 뭐, 잘 나갈 거다. 그런 얘기겠죠.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쌍용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은 SI 관련한 업체죠. 지난번에 급락을 했었는데,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예, 감사보고서 제출했나요?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 급락을 했다가 좀씩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으로 3.5% 상승을 했는데 특별한 이슈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도 없고 이슈도 없는 상황이고요. 30일 날 나온 뉴스 전기총회 4개 나오고 있고 움직임 나오는데 시장에서 제가 이제 오늘은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매매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상한가나 아니면 한 25% 정도 이상 올라왔던 종목들. 요런 종목만 따로 관심 종목에 한번 모아놔 보세요. 예, 관심 종목에. 그래서 관심 종목에다가 모아가지고, 요걸 갖다가 차곡차곡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제가 사용을 하느냐면은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조건식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조건식에다가 조건 검색. 뭐 너무 이상한 종목들 빼고, 예, 대상 변경해서 뭐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우선주, ETF, 스펙, ETN 이렇게 해서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거래량, 오늘 거래량, 일 거래량은 한 30만 주 이상. 예, 30만 주 이상이고요. 당연히 30만 주 이상이겠죠. 자, 30만 주 이상. 그 다음에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을 갖다가 일봉 대비해서 25% 이상 올라온 종목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죠. 자, 지금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만 움직임 나오지만은 제가 관심 종목 하나를 열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거 의외로 괜찮아요. 예, 의외로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 종목을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을 이제 찍어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하나의 조건식으로 만들면 되긴 하는데 자, 요거를 갖다가 일주일에서 2주까지만 딱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가 지금 일봉전 대비 영봉전 25% 이상.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를 갖다가 조건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에 보면 주가 등락률 비교 기간 내 주가 등락률. 자, 여기서 딱 요거 빼고요. 요거 조건식만 딱 해놓고 요것만 딱 해놓고 자, 요걸로 해서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대비 요게 아니고요. 자, 일봉 대비해서 자, 10봉이네. 10봉이면 몇 개예요? 2주예요, 2주. 그죠? 2주. 오늘까지 아니죠. 어제까지. 일봉전 기준. 어제까지. 이 몇 퍼센트 이상? 25% 이상. 총 1회 이상. 추가. 이거 하나면 끝나요. 이거 하나면 예, 일봉전 기준에서 20% 1회 이상 추가. 수정. 검색. 어잉? (10봉) 이내에 전일 종가 대비 맞는데 왜 이거 하나도 안 되지? 영봉경으로 해야 되나? 잠깐만요. 수정해가지고 검색. 이렇게 뜨네? 이 10봉 이내에 전일 종가 대비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니고요.
뭐지? 주가 비교.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요. 요거를 빼고요. 자, 요거를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등락률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요거를 25% 이상 해서 추가하면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관심 종목에다가 한번 전부 다 넣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제 것도 하나 넣어 놓고, 그죠? 예, 수정, 그 다음에 검색. 그러면 어제 거는 세 종목이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실시간 검색해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모아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저께 것도 마찬가지. 이래서 2주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보면 얘네들이 다시 튈 때가 있어요. 오늘도 한국투자증권이 움직임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놓고 이 종목이 튈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수익 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서 한 2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주 정도 들어갔다가 예를 들면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이제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렇게 양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들어가면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많이 빠진 종목일수록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일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일단 금강철강은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올 것 같고, 액세스바이오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이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세균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딱 요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흐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4월 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뉴스 여러분들 많이 대응하시죠? 뉴스 대응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추가적인 동영상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참 힘들게 오셨네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원칙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의지를 좀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오픈하는 강의는 전부 다 유료 강의예요. 유료 교육, 유료 회원들한테 똑같이 해드리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80% 이상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같은 날 이런 기회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고 수익도 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는 지금 마지막 이제 실전 매매 대응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뉴스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아마 뉴스에 수익 내신 분도 있고 손실 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뉴스가 뜬 종목 몇 종목을 갖다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뉴스 올라온 종목. 자, 드림시큐리티 뉴스가 있죠. 무슨 뉴스죠? 드림시큐리티 뉴스가 없었나? 이거 찌라시가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아니네요. 예, 자. 메디포스트 이게 아마 진상이었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치료, 예, 미국 임상 2분의 1 A 상 종료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쵸? 예, 이게 지금 종료됐다는 거. 요거 때문에 지금 아침에 메디포스트가 확 떴다가 죽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어떻게 떴나? 자, 처음 뉴스가 나온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여기죠. 코스닥 공시로 나왔습니다. 그쵸? 자, 뭐냐? 예, 10시 20분에 퇴행성 관절염 카디스텐 미국 김선 종료 딱 이렇게 떴어요. 그쵸? 그럼 11시 20분에 뉴스가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 차트를 한번 보죠. 11시 20분이에요. 자, 11시
20분 여기서부터네요. 그쵸? 자,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첫 상승이고요. 지금 5일이 갑자기 급등을 하네요. 잘 해서 수익 내십시오. 선물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이 11시 20분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면 이쯤 될 겁니다. 그쵸? 15만원대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6만 2천원대까지 16만 3천원까지 빠졌는데, 자, 이게 첫 번째 공시 나왔을 때고요. 그 다음에 11시 24분이면 어떤 거 나온 거예요? 뉴스가 두 번째, 세 번째 나옵니다. 그쵸? 자, 우리가 뉴스 매매는 이가 한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뉴스 매매를 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에 조금 매매를 할 줄 아신다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뉴스 매매는 자, 뉴스가 떴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급등. 예, 급등해서 뭘로? 얼음까지 가는 거. 자, 두 번째 뉴스가 떴을 때 급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급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나중에 반응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없다가 나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 반응은 한참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요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네 가지로 따진다고 그러면 반응 없는 경우. 예, 무반응. 그쵸? 예, 무반응이 있겠죠. 자, 이렇게 쭉 보는데, 뭐, 무반응은 우리가 할 건 없고요. 할 건 없고.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자, 급등을 하는 거는 저희가 했을 때, 특히 3종 세트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급등한 거 뭐 있죠? 우리 ENL. 그죠? 우리 ENL. 자, 우리 ENL 이거 3종 세트로 잡았죠. 우리 ENL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까요? 급등하는 거. 자, 이 뉴스 뜨자마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자, 우리 ENL 이거예요. 우리 ENL 1시 49분 45초에 우리 ENL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개발 완료. 제가 이 뉴스가 뜬 다음에 종목이 빠져버렸어요. 제가 매수한 다음에. 이게 언제였냐면 49분이면은 어디냐면 이때예요. 이거 51분이구나. 51분. 49분이면 여기에요, 여기. 요거 3종 세트에 걸렸습니다. 아시죠? 예, 요거 3종 세트에 걸렸어요. 지금, 네, 아무 반응이 없다가 49분에 딱 떴습니다. 이거 뜰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ENL, 예, 수급 들어옵니다. 그러고 저는 매수가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손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절은 여기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밑에까지 떨었다가 안 떨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개발을 완료했고 차세대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할 때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나간 뉴스냐 앞으로의 뉴스냐.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나간 뉴스나 앞으로의 뉴스냐. 그러니까 지나간 뉴스는 우리가 뭐 실적 같은 거, 그쵸? 실적 같은 거 아니면 뭐 있죠? 특허 같은 거. 그게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개발을 완료해서 앞으로 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앞으로 무슨 걸 개발할 예정이다. 아니면 무슨 신약을 갖다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과거의 완료형이냐 아니면 지금서부터 시작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적은 과거의 완료형이죠. 그죠? 작년에 계속 실적을 작년에 수익이 났던 게 이번에 딱 발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래 진행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처음 개발을 했고 차세대 기술이라니까 앞으로 더 뭐 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던 거. 근데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고 얼음이 들어오고 바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대박이었죠. 이거 잡으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3종 세트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잡으셨었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좋은 건데 왜 빠지지라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 상한까지 갔죠. 자, 그러면 얘 딱 상한가 간 다음에 우리 조명이나 뭐 우리 DI 요거는 뭐 같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일단 뉴스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에 급등을 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얘네들이 급등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죠. 그죠? 과거가 아니고 미래지향적. 앞으로, 그죠? 앞으로 이 종목,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거. 지금, 아까 동신건설을 물어봤는데, 동신건설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것 같아요. 지금 4대강은 아니지만은 4대강처럼 막는 게 아니라 뭐 전체 하천을 갖다가 뭐 몇 개를 연결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 공사를 하는 회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수건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광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꿈틀댔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나오진 거 아닌가 보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것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 또 무슨 뉴스가 있었죠 오늘? 아까 요런 거는 빠지는 거죠. 바른전자도 아마 뉴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른전자는 아니고요. 현대약품. 자, 현대약품 한번 보세요. 현대약품은 알츠하이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알츠하이머 신약의 식약청 임상 일상 승인, 이것도 이제 제품을 나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갖다 일상을 승인을 했단 얘기예요. 그쵸? 뭐 그냥 제목대로 보면 이건 과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보통 보면은 뉴스가 2시 30분이에요. 2시 30분인데 한번 보세요. 2시 30분이면 어디냐면은 이게 이때예요. 여기 거래가 없다가 여기서 붕 뜨는 2시 10분, 20분, 30분. 자, 2시 30분. 이 거래죠. 이 거래 3종 세트에 걸렸죠. 요거는 안 걸렸어요. 요거는 거래량이 작아서 안 걸렸는데, 요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 뭐한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찌라시로 산 겁니다. 무슨 찌라시가 돌았냐면은, 그 대머리 발모제. 그쵸. 발모제 약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 찌라시가 돌고 조금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튀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알츠하이머 신약 식약청에 승인했다는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건데 바로 얼음이 들어갔죠. 그리고 갭으로 떴습니다. 자, 이 다음에 빠지는 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얘기한 뉴스 매매는 일단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이 이렇게 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거.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급락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에 한번 당하면 순식간에 5%, 10% 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 아까 대표적인 게 메디포스트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발표돼서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크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뉴스가 뭐가 있었죠 오늘? 어디 봅시다. 현대약품 아까 했고, 메디아나도 이거 뉴스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이죠. 메디아나도 이거 아마 뉴스발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메디아나 이거 보세요. 1시 24분이에요. 그쵸? 1시 24분. 1시 24분 쭉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게 1시 24분 이거네. 그런데 지금 희한한 게 있지 않아요? 항상 먼저 쭉 올라오는 애들이 있죠. 먼저 사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어디일까?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키움증권이 아마 뉴스가 좀 늦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다른 데 먼저 오픈이 되고 가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여기서 돼서 메디아나도 얼음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가 들어왔는데 뉴스 같은 경우도 특히 제약 같은 경우는 세게 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스로 오늘은 급락한 게 뭐가 있죠? 뉴스 뜨자마자 오늘 급락한 게 뭐가 있었죠? 웰크론 같은 경우도 뉴스가 뜨긴 했는데 이거는 뭐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니까 바로 죽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그렇고, 혹시나 뭐 빠진 거 있었나요? 한국 패키지가 뉴스가 나왔었나? 이것도 아니죠.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급락한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요 급락하는 종목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냐면요. 대체적으로 아까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매매한 종목 중에 있어요. 지금 뭐였죠? 보라티아, 삼봉모터스. 아까 잠깐만요. 제가 매매를 한 종목에서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현대약품, 인하전공, 우리에네, SCI 평가정보. 보라티아는 이거 마지막에 들어간 거고, 3번 모터스, 우리조명, 하츠는 뭐 이거는 별로 없고. PCL 같은 경우도 뉴스 떴다 떨어졌다 죽은 종목이죠. 그죠? PCL도 그렇고, 휴스틸도 급등했다 떨어진 거고요. 우리 TI 선도전기. 모르겠네요. 세원셀레텍이 뉴스가 있었나요?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교육을 하려면 미리 이렇게 쭉 찾아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승하는 종목은 몇 종목을 찾아왔는데 하락하는 종목을 못 찾아가지고. 뭐가 있죠? 뉴프라이드는 찌라시 돌고 요게 아마 급락을 했을 겁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14분. 이것도 급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보세요. 자, 뉴프라이드 있잖아요.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미국 뉴저지 의료 대면 사용 2배 확대 법안 통과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거는 찌라시로 돌았던 얘기인데 지금 9시 14분에 보면 이게 9시 14분 거거든요. 이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급락을 합니다. 자, 뉴스가 떴던 얘기는 이제 알려질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졌던 얘기고, 특히 HTS에 이런 게 떴단 얘기는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던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DMC는 아까 빠진 종목 아니에요? 어제 상 갔다가 빠진 종목이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급락한 종목이고, 그죠? 뉴스에 급락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장 끝나고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거든요.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이미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는 뉴스인데, 이거는 정정인데, 이게 지난번에 뉴스 나왔을 때 그 뭐 유상증자하는 거 정정인데 뭐 그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 뉴프라이드 같은 거 요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14분, 16분, 17분이에요. 그럼 얼음된 다음에 급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뉴스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실제 뉴스가 나오면 위 아니면 아래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뉴스가 나오면 올라오는 종목이 많아요.
그런데 올라왔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3중 세트를 쓰시는 분들이나 빠르게 매수가 가능한 분들은 매수 초입에 들어가셔도 돼요. 매수 초입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좀 자신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밑에다 대놓으세요. 그러니까 종목이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붕 떠버립니다.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떴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종목 많아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급락한다는 종목, 일단은 한번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는데, 급등을 한 다음에 그보다 물량이 훨씬 더 세게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걸리면 손실 겁나 커져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주를 하는 거, 특히 뉴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뉴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손절은 필수입니다. 스탑로스 있죠? 스탑로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7, 8%, 10% 이상 손해나는 경우 많습니다. 딱 1분 만에. 반대로 1분 만에 10%를 먹을 수도 있지만 1분 만에 10%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뉴스 매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뉴스를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특징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제일 빠른 게 뭐냐면은 공시예요. 공시. 그러면 나는 공시만 보겠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서 다 빼고 공시만 이렇게 딱 눌러 놓으면 공시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 놓으면 공시만 나와요. 코스닥 공시, 코스피 공시, 공시만 나옵니다.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GD가 최대 주주 변경이 됐다는 얘기고, 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듯이 공시들이 쭉 보면은 가장 빨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귀찮고 요것만 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뉴스를 갖다가 뭐 인포스닥이나 이델리나 뭐 머니투데이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 찍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뉴스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자, 제일 확실하게 올라오는 것들, 우리가 이제 뉴스가 나오거나 이렇게 메디포스트를 갖다 보면 여기에 보면 뜨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여기에 치료제 뭐 종료됐고, 그 다음에 바른전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뭐라고, 이거는 아주 예전에 많이 써먹던 방법인데, 하나를 갖다가 특징주라고 해서 얘를 갖다 검색만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종목 중에서 특징주라고 검색이 되면 다 걸립니다. 이거는 좀 늦어요. 지금은 늦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검색어를 갖다가, 그쵸? 특정어를 갖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또 뭐 있죠? SP가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SP 뉴스를 갖다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언제 SP 뉴스가 나오고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어를 갖다 딱 띄워놓으면 그 검색어에 종목이 걸리면 바로 여기에 뜹니다. 그렇게 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갖다가 사용을 하실 거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 필터링 설정이 있죠. 필터링에 지금 이거 제가 막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요거 필터링 어떻게 하죠? 검색어까지 같이 이거 하겠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고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 없는 것들을 안 받겠다 그러면 여기다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어서 좀 그래요.
자, 아시겠죠? 자, 뉴스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뉴스는 여러분들이 제일 빠르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찌라시를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빠른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받는 속도는 10% 연더예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캘핑을 치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능하지만 뉴스 같은 경우는 틀려요. 특히 키움증권은 제가 느끼는 건데 키움증권 조금 느려요. 뉴스가. 항상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스가 뜰 때 뉴스 전에 먼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이죠?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뉴스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빠른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PCL도 아마 이게 뉴스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PCL도 PCL 안 나왔나요?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자, 뉴스 매매는 가장 빠르게 잡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뉴스 매매는 내가 늦었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잡지 마세요. 내가 딱 제일 처음에 뉴스가 뜰 때, 즉 처음에 움직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첫 스타트 포인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포인트가 처음 뉴스가 나와서 그 첫봉 안에 즉 1분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괜찮지만 만약에 이걸 놓쳤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얼음이 비싼 주식이라서 얼음이 안 돼서 좀 뭐하지만은 보통 바로 얼음 되는 경우가 많죠. 뉴스가 나온 종목은 뉴스가 뜨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적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매수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잡으시고 빠르게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자, 또 뉴스 매매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해주시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자, 뉴스가 떴어요. 뉴스가 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뭐 빠르게 사도 뭐 크게 뭐 하는 거 없고 이걸로 움직임이 나왔던 게 자연광경이 이걸로 나왔나요? 자연광경이 움직임이 없다가 실제 찌라시는 아까 돌았었거든요. 여기서 찌라시가 돌아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아마 뉴스가 나와서 움직였나 그럴 거예요. 아닌가? 아닌데. 뭐였죠? 움직임이 없다가 마장 후반에 막 갑자기 확 뜬 게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금호타이어 바이온이었나요? 바이온이 그랬나? 한번 볼까요? 아니요, 바이온 말고 급락한 종목 금호타이어 봐드릴게요. 금호타이어 이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락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지금 얘가 반응이 나온 게 몇 시예요? 11시 6분이니까 11시 5분이네요. 11시 5분. 11시 5분이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였나요? 2시? 2시 6분이구나. 모르겠네요. 이거 아닌데. 금호타이어 이 뉴스 나왔을 때 더블스타와 국내 요 10시 40분 이때쯤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서도 움직임 나오다가 9시, 10시 모르겠다. 아까 그랬었는데 요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자, 뉴스는
뉴스 매매는 뉴스 매매는 두 가지다. 과거 완성형이랑 미래 지향적. 미래 지향적인 거는 상승 가능성 높고, 과거 지향적 완성하는 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거는 뉴스가 떴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매니저님께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좋은 뉴스다, 나쁜 뉴스다. 그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 자, 상승하는 종목들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되고, 늦었다 생각하면 기다리세요. 아셨죠? 뉴스 매매는 진짜 복불복이에요. 오늘 뉴스 매매로 해서 깨 수익 많이 냈습니다. 저는요. 뉴스 매매로 해서 깨 수익 많이 냈는데, 그게 빠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3종 세트를 쓰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 3종 세트 공부하면 4종 세트도 있죠. 4종 세트는 그 세팅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동을 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한 템포 기다렸다 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가 뜨면 제가 바로 뉴스 내용을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